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양진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 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시가지의 규모가 작아 교통 체증이 없는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부터 오악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승격과 함께 오악동이 설치되면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내면 오악 출장소가 여주읍으로 편입될 당시엔 2007년 3월에는 8,155명이던 오악 인구가 2018년 8월 현재 15,77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주대교는 199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제23년째 여주 시내와 오악 지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퇴근 시간에 여주대교 교통 흐름을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오악 지역의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여주 KCC 스위트엔 아파트는 49층 388세대 규모로 2019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접한 여주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여주 지원 주변에 조성 중인 526세대 대단지 아파트도 2020년 8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어 여주대교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37번 국도 세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이므로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주 시내와 오악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 여주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정 규모의 다리를 설치하는데 1천억 원 규모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시청사 이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2010년도에 추진하려던 제2 여주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오악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새로운 건설의 필요성을 꼽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백지화하고 현 부지와 인접한 여주 초등학교를 이전한 이후 청사 부지로 활용과 아울러 여주 시청과 오악, 현암동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현 부지에 제2 여주대교와 시청사가 나란히 배치된다면 여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오악 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으로 시가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통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구도심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주 시내와 오악 지역을 연결하는 제2 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용역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재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불합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요구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여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교통 업무 처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고 해도 위법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책임을 묻게 되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실행한 행위는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공직자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영월로 경관 조명 사업에 지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성 수의계약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모 과장의 재직 시 교통시설물 관련 특정업체 제품 구입 지시, 기한된 결제문서 반려, 지연 새로 품위를 올리라는 부당지시 등으로 여주시 감사팀의 투서와 아울러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6개월간 특혜성 사업 발주로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재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여주 영월로 경관 조명 사업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 원욱희 의원님이 지특 회계로 지원된 사업 추진에 따른 10억 디자인 공모 접수 입찰 점수로 1등으로 입찰된 A회사가 심사위원을 통해 입찰되었음에도 디자인 공모 1등 입찰자에게 계약을 차일필 3개월 정도 지연시켜 안 해주다가 계약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니 점수를 잘못 매겼다라는 여주시 행정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하여 사전 1등 입찰업체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의 계약을 결렬시켜 제2순위로 협상을 하겠다고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멘붕이 왔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었습니까? 공정하게 디자인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로 입찰한 A회사에게 1등 등수에도 올라오지 않은 G회사의 디자인으로 설계 변경하라고 권유까지 했고 심지어는 G회사에게 하청주라는 말까지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는 없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꼬집고 싶습니다. 그 A회사는 전 시장을 찾아가 부당성을 항의했고 국회의원님께도 시 행정기관에게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3달 만에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등수에 오르지 못한 G회사 디자인으로 A회사는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디자인 공모 1등, 입찰 점수 1등을 한 회사를 놔두고 번복까지 하면서 G회사를 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1등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 주려고 몇 달씩 끌면서 그렇게 행정에서 애를 썼는지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 6기에 G회사가 여주시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의 계약권을 살펴보면 G경관 조명업체가 여주 관내 실과소에 28건, 29억 구매의 관급 자재 납품 사업을 여성기업에게 일반 경쟁 수의 계약성 입찰을 선정했습니다. 읍면동에 전방위적으로 지약계약법상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2,200만 원을 벗어난 금액을 조달청의 지업체가 관급 자재로 납품을 받아 많은 28건의 229억의 이상을 왜 남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여주시에 납품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시대에 많은 양의 여주 영월로 경관 조명 사업을 일반 경쟁 수의 계약과 입찰을 해주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업체는 여성기업한테 줄 수 있는 계약 금액은 5천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자 계약 단가에 의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의 관급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었는지 시장님 철저한 감사와 재조사가 필요하며 여주 영월로 경관 조명 사업 10억 지출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여주 경찰서에 재수사 의뢰해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특혜 수주로 일감 몰아주기와 쪼개기 수의 계약 의혹을 줄 수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여주시 행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가진 누구나 행복한 모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여주 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여주 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 문화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여주시에서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24명의 직원들은 여주 세종문화재단 이름을 걸고 새롭게 축제를 준비해야 할 세종대왕 즉위 600돌 행사조차도 수행할 능력이 안 돼 10억 원을 자진 반납하였고,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을 6.13 단체장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2017년 12월 채용 비리를 사전 전 시장님, 이학 국장, 과장 등 모든 공무원이 알았다고 문화관광과장 행감시 증인 진술에 따라 6개월 동안 은폐하고 감추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주 세종문화재단과 여주시 관련 공무원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창달보다는 전임시장의 선거 때 기여한 수단으로 설립했다면 반드시 적폐청산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주시민 대다수 시민은 잘못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24명의 인건비만 매년 20억 원씩 시민 혈세만 먹는 하마였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 여주 세종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중론입니다.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도자기 축제도 시민들이 무엇인가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한 것이 없었기에 실망을 했었고, 더군다나 여주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과 불협화음으로 축제를 간신히 마쳤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세종대왕 문화제를 여주 세종문화재단의 첫걸음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렇게 50여일 앞두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여주시에 반납한 것은 세종대왕 관련 축제 하나 추진할 능력이 안 되는 리더십 책임과 부족과 여주 세종문화재단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는데, 재단의 역량 문제를 시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주 시민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부실한 조직으로 만든 이유라면 상임이사도 문화예술계통의 전문가도 아니고 몇몇 이사님들의 전임시장의 측근으로 또 전문 경력이 불분명한 직원을 허위 경력으로 채웠으니 재단 일이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지역문화 창달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책 생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여주 세종문화재단의 진짜 설립 목적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기한 인사수단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까? 시장님, 새롭게 민선 7기로 출발하시는데 여주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단 운영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와 여주 세종문화재단은 허위 경력으로 직원에 채용된 해당 직원들의 철저한 조사로 채용 특혜 의혹을 밝혀내 다른 경력직 응시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진 강원랜드와 세종시 문화재단 채용 비리가 여주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과 친분이 두터운 박모 교수가 소개한 남모 씨, 모 국장 지인의 딸, 모 면장 조카, 모 공무원 자녀, 타시군 재단 공무원, 모 직원, 여주 세종재단에 채용됐다는 후문의 말도 있습니다. 여주 세종문화재단 직원을 뽑는데 실무 경력이 3년 내지 7년 이상인 전문성 있는 사람보다는 인맥으로 비리 채용하지 않았나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경력이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러한 경력으로 허위로 임용된 사람을 6.13 단체장 선거에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수개월간 방치한 채로 여주 세종문화재단 채용에 문제를 숨기는 데 급급했던 이 재단이 과연 시민을 위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었는가? 여주 세종문화재단 직원 뽑는데 채용 비리 특혜로 여주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선심성이 있었다면 여주시 공무원, 여주 세종문화재단 창설 주역인 직계 라인인 모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도 타시군 사례인 강원랜드 신한은행 숭몽여고 시험지 유출사고 시 관련자 전보 및 징계와 아울러 수사 의뢰처럼 반드시 후속적인 징계와 처벌 그리고 전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 혁신을 위해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정관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 6호시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취재로 운영되고 있지만 곽용석 국장은 작년에 12월경 원경희 전 시장님 이하 과장팀장 이하 담당 주무관 등 모든 관련 공무원이 채용 비리에 대해 사전 인지하였다고 행감시 문화관광과장이 증언 진술을 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재단 창설의 주도적인 당사자인 안전행정복지국장이 재단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또다시 채용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모순이며 이율 배반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그직을 내려놓거나 타 부서로 전보 발령 그 책임을 물어 그때의 상황을 감사조사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드시려면 합리적이고 기존과 원칙에 의한 투명한 2018년도 인사기준안 제시를 통해 과거 특권 보직자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근무 성적평가 순위 조작 의심과 주요 보직 경로를 통한 승승장구식 일반 통행, 초고속 승진 등 전반적인 재조사와 아울러 과거 중요한 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격인 모범 공무원 장관상 대상자는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지 않고 시장이 자기 직군과 주요 보직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타 공직자 불평불만 대두 징계 시 형평성과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결을 통해 각종 행정심판, 민행정소송 시 행정의 신뢰감 상실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 향후 개선 방안 강구하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인사 및 승진의 공정성 확보와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 배치 및 육성, 희망 및 전문 과장 보직제 운영 그리고 학연 지원 혈연을 타파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도전 창조 희망의 정신으로 공무원사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신소통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단을 시장님께서 보여주셔서 잘못 가는 길이라면 바로 반듯하게 고쳐 여주시정을 곧게 정의롭게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모든 여주 시민과 공무원들의 분들의 바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제35회 제1차 정례에서 여주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 의원의 임무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심의하고 확정한 후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여주시에 집행한 예산은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은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은 시행정에 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관련 공무원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여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노무원들이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청사 1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 노조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 요구가 많고 세금계산서 사본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과도한 자료 요구와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주시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여주시청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간부 공무원들은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부원 공무원들이 없는 공무원 노조에는 어떠한 감사 자료도 일체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 노조를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뽑다 피똥 쌌다, 무한반복 자료 요구, 여주시 공직자는 자료 뽑는 자판기가 아닙니다라는 몇 개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지난 1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요구한 감사자료 218건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400건, 500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몇 건을 요구하더라도 제한된 숫자가 없습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 요구할 수 있고 중복감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여주시의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여주시의회 행감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당시효를 하는 것은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지난해까지 감사원 감사만 4번을 했습니다. 본연이 전 시장, 전 부시장, 예산 담당관, 홍보 감사 담당관 등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본연이 전 시장, 전 부시장, 예산 담당관, 홍보 감사 담당관 등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내역서를 받아 확인해 보니 홍보 감사 담당관이 제출한 내역서에 2017년 7월 30일 하루에 식사 제공 5회 144만 6천 원 지출했고 2017년 8월 30일 날은 식사 제공 3회 24만 9천 원이 지출됐고 2018년 3월 30일 식사 제공 4회에 31만 2천 원, 2018년 5월 4일 식사 제공 3회에 35만 7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홍보감사 담당관이 법인카드 몇 장을 갖고 있는지, 법인카드 한 장으로 하루에 3번에서 5번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영수증 사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감사 담당관은 업무 추진비에서 130만 4천 원의 물건을 구입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선물했다면 김영란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관이 물건을 구입해 선물하고 먹고 즐긴 예산은 업무 추진비기 이전에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시민 혈세입니다. 홍보 감사 담당관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선심성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예산서 165쪽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에 요구한 4억 9,885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5만 원 부족한 5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서 월간지, 전문 잡지 등에다 일회에 수백만 원씩 예산을 퍼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멋대로 쓴 것입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 중복감사, 노조의 가치, 폄훼를 주장하였습니다. 여주시 행정의 감시 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군림하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노조의 가치를 폄하했다면 어떻게 폄하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행정의 감시 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했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군림했다면 그것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각종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에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등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노조 공무원들의 시위 집회 신고 및 사진 연가 사용 등 전반적인 행동이 적법했는지 이양림 시장께서께 묻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현 부지에 시청사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여 오악 주민에게 강북의 접근성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2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오악동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동대교의 설치를 위해서는 약 1,2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 청사의 이전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계약 체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재조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업체 제품 구입 지시, 기한된 결제 문서 반려와 지연, 부당 지시 등의 문제, 적절하지 못한 교통시설 물품 구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재조사. 두 번째로 여주 영월로 경관조명 사업과 GA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식의 불합리한 계약 체결에 대하여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내사 지휘 사건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사자료 협정 요청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 중지에 따라 위반사항 조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무를 재조사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루 경관조명 설치 사업과 가로 보완 등 구입과 관련하여 이미 2016년도에 감사원 특별조사와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부문 수감 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처분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자체 내부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분 조치와 비위 행위는 단호하게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도자기 축제 실패, 세종대왕 문화재 포기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지역문화 창달보다는 전임 시장의 선거 때 기여한 수단으로 설립했다면 존립 여부까지 포함한 그러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의 채용 문제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새로운 시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재단의 설립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의와 협의를 거쳐 설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초기 운영에 있어서 도자기 축제는 관련 단체와 소통 부재로 인하여 전년 행사보다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종대왕 문화재는 담당 팀장과 직원의 사직으로 인력 부족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업을 반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본 추경에 조직 진단과 사업평가 용역비를 계상한 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런 재단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변화를 통해 재단의 조직 체계를 비롯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사장직에 있는 저 또한 연대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시장인 저희 측근이 임원으로 내세우는 것이 혹여 우려가 될까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한 일간 사임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재단의 운영 및 발전 방안 등 혁신안 등을 논의할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 조직구조, 직원의 채용과 교육, 정책과 사업 등 재단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연말까지는 우선 여주 세종문화재단의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답변과 관련하여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 벌어진 허위 경력 직원 채용, 인맥 비리 채용 등 불거진 채용 비리에 대한 전반적 재조사와 관련 직계라인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적 징계와 처벌, 타 부서 전보 등 조치 계획에 대하여 강도 높게 또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여주 세종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인 여주경찰서로부터 2018년 8월 31일 수사협조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문화관광계에서 9월 5일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 중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위법사항 조사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처분 결과가 통보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기준인 징계 기준과 제4조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위 해당 직원에 대하여서는 문책 결과에 따라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는 근무 성적 평가 순위 조작이 의심되고 주요 보직 경로로 통한 승승장구식 일방통행, 초고속 승진, 형평성 없는 포상 등에 대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승진, 복무, 징계, 훈련 등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한 공정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와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가 말하는 의회의 행위 중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는지와 노조 공무원들이 지난 행동이 적법했는지에 대하여 저에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근본 갈등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자료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자료요구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의견은 여주시장이 제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시장이 논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홍보 감사 담당관이 법인카드 한 장으로 어떻게 하루에 3번에서 5번의 식사, 상급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 선물이 의심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업무 추진비의 부적정 사용과 월간지, 전문잡지 등의 구입에 수백만 원의 행정 예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기에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및 행정 예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의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용 내역을 보면 2017년 7월 30일 외 3일에 걸쳐 총 15회 235만 4천 원의 지출권은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생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용일 기준 자료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 선물 구입권은 여주시 홍보 관련회의,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언론 매체 관련자에게 지역의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한 것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우려하시는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비에 따른 월간지, 전문잡지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가 약 70여 개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예고뿐 아니라 월간지, 전문잡지 등 보다 폭넓은 매체를 활용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여주시 대표 축제, 행사 등을 게재하여 우리 시를 대내에 널리 알려 지역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분야별 홍보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시 의회와 인근 시군 행정예보국의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공정한 집행기준을 마련,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